북한의 2인자 김여정이 최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한국에 도착한 한 탈북 엘리트가 의미심장한 폭로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금 북한 내부에서 정권을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된 걸까요? 저는 박세진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정치 구조 분석가로 최근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한 탈북 엘리트의 망명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가 국경을 넘을 때 단 하나의 이름만을 반복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여정. 김여정은 지금 끝났어. 한국 도착 후 그는 72시간의 보호수용과 신분 확인 절차를 마치고 국정원과의 면담에서 폭탄 같은 진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놀라웠습니다. 북한 내각 고위보좌관 김정은 직속 비서국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김여정이 주도하는 선전선동부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024년 말 김여정이 갑자기 모든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건강 이상설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숙청당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명령으로 일부 권한을 회수당하고 완전히 은둔하게 된 겁니다. 왜냐고요? 내부에서 김씨 일가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고위 탈북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내부, 특히 청년 핵심 간부들 사이에서 김씨 세습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김여정이 있었어요. 그녀가 차기 후계자처럼 노출될수록 당 내부 반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 정보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에도 전달되었고 현재 김여정의 움직임과 북한 내 권력 재편 가능성에 대한 최고 수준의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그 탈북 엘리트는 김여정의 말투,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졌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턱을 치켜들고 다녀요. 북한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면 여물지 못했다고 봐요. 북한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삭은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여성 지도자의 모습은 온화하고 겸손하며 말보다 행동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반대였죠. 그녀는 말이 너무 세요.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고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눈빛에 위협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석기돌이 남조선까지 갔대? 이제 이 나라도 다 끝났구나. 반면 김정은의 아내 이설주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쁘고 조용하며 대중과의 거리감이 없었다는 이유로 진짜 조선 여성 같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김여정이 후계자 된다. 그럼 진짜 폭동 날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그녀를 왜 계속 내세우는 걸까요?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서요. 김정은은 지금 오직 자기 핏줄만 믿습니다. 김여정은 권력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오빠를 지키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더 큰 게 있습니다. 김여정의 사라짐 뒤엔 북한이 절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숨어 있어요. 정말 내가 지금 자유라는 걸 누리고 있는 게 맞을까?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 말을 꺼냈다. 망명 후 처음으로 외출 허가를 받은 날 보호요원과 함께 커피숍에 들렀을 때였다. 처음 마셔보는 아메리카노. 처음 접하는 셀프 계산 시스템. 그리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풍경. 이곳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요. 북한에선 말 한마디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문득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유튜브, 네이버 뉴스, 탈북 유튜버들의 생생한 영상. 그 모든 정보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건 감옥이 아니라 세상이었어요. 며칠 뒤 그는 서울 모처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한 절차 때문이었다. 그곳 직원은 탈북자임을 알자 조용히 음료를 건네며 웃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선 누구든 국민입니다. 그는 손에 진 종이 한 장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저 종이가 나를 인간으로 증명해주는 거구나.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북한에서 배운 대한민국은 굶주린 자본주의, 착취의 천국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본 한국은 법이 있고 사람이 있고 기회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다. 김여정이 나를 배신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바로 이곳이다. 그러나 그의 망명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는 단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김여정의 사라짐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녀가 마지막으로 준비하던 극비 문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김여정이 사라진 건 단순한 휴식이나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막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 무언가 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2023년 말 평양에서 비밀리에 열린 당 상무회에서 김여정은 한 문건을 손에 들고 나타났어요. 그건 외부 세계와 관련된 충격적인 보고서였습니다. 그 문건엔 북한 엘리트층 자녀들의 탈북 움직임, 그리고 고위 간부들의 이중 생활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자는 피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일부 간부들이 김씨 일가의 공포 정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여정은 완전히 무대를 떠났고 그녀의 경호 체계도 일부 해체됐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잠시 물러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두의 신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여정은 단지 언니,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만든 철옹성의 열쇠를 쥔 자였습니다. 그는 서울 모처의 비공개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김여정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맡았던 임무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2023년 가을 북한 내부 반정부 흐름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어요. 평양 신이 주 나선 쪽으로 퍼지는 무언의 불복종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김여정은 그 불씨를 직접 끄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간 도시마다 사람들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공포보다 거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녀가 신의주에 도착한 날 한 간부의 자녀가 남조선으로 가겠다며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김여정은 공식 석상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말했다. 그녀는 권력을 더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한 장의 복사된 문서였다. 세로로 적힌 조선식 글씨, 좌상단엔 붉은 인장,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가안정위기 예측 및 내부 이탈 동향 분석. 비공개 전용 문서 김여정 직속 TF 보고용. 그는 손을 떨며 그 문서를 내밀었다. 이게 김여정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문서의 요지는 명확했다. 북한 내부, 특히 상층 간부 가문 자녀들 사이에 체제에 대한 신뢰 상실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고위층 자녀 중 27% 이상이 해외 유학 혹은 외국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한국식 표현, 행동, 사고를 습득하고 있음. 상징 체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 행동에선 불만 또는 회의적 태도가 다수 관측됨.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현 세대 간부들은 충성으로 남지만 차세대는 김씨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수 있음. 김여정은 이 보고서를 2023년 10월 당 상무회에 제출했고 그 직후 열린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보고서 전체가 외부 유출 가능성을 경고받았다고 한다. 그는 말했다. 그녀는 그 문서를 처음엔 김정은에게만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외부를 자극하지 말라며 보고를 묵살한 후 그녀는 비밀리에 해당 정보를 은닉하고 보호 경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경로 중 하나가 그의 탈북 루트와 겹쳤다는 것. 그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김여정이 평양 한 회의장에서 자신의 비서에게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는 모습. 그 장면은 보안 카메라 캡처로 흐릿하지만 그 손에 쥐어진 건 바로 그 보고서의 원본이었다. 그 비서는 이후 사라졌고 그 문건 일부는 결국 국경을 넘어 한국에 전달되었다. 그녀는 북한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건이 체제의 허약함을 폭로하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건이 대한민국 정보당국에 넘어온 직후 북한 내부 통신망에는 정권 수호 비상령이 내려졌고 김여정은 그 순간 모든 공식 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녀는 숨은 게 아닙니다. 숨게 된 겁니다. 자신의 보고서가 체제를 흔든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김여정은 왜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을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사실 오빠보다 더 북한을 관리하려는 본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부 유학 경험 없이 평양의 핵심 정치 교육을 받고 자라난 그녀는 오직 김씨 일가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는 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경고장이었죠. 하지만 그 진실이 너무 적나라했어요. 김여정은 보고서 안에서 북한 청년층의 무관심, 엘리트 자녀의 사상적 이탈, 그리고 국제적 고립 속 북한의 미래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그 분석이 김정은의 자존심을 건드릴 것이고 그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제출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진실이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은 체제를 깨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너무 일찍 진실을 말해버린 죄를 지었을 뿐이죠.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처음부터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반대였죠. 북한에서는 사람을 믿지 않았고 입을 열기 전 한 번 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자기 그림자조차도 감시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선 처음 본 사람도 인사를 건넸고 공공기관의 직원은 국민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해드릴게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면 당연하죠 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충격이었고 동시에 감동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사라졌고 나는 목숨을 걸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한 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김여정의 그림자 아래 살았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정확했고 무자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었고 그 괴물성이 결국 체제를 공격하게 만든 것이죠.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질문하고 있다. 왜 우리만 이런 세계에서 살아야 하냐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평양의 후배들을 떠올렸습니다. 주체사상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 그러나 몰래 스마트폰으로 한국 예능을 보며 밤마다 조용히 웃던 그 표정.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진짜 세상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탈북했고 그녀의 문건을 품에 안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선 총소리가 들려야 권력이 움직이죠. 하지만 이곳에선 국민의 표정이 권력을 움직입니다. 그는 마트에서 혼자 카트를 밀며 물건을 고르고 공원에서 앉아 햇살을 느끼며
진짜 사람이 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김여정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어쩌면 이런 의미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오직 공포로 유지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질문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을 마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때 조선노동당의 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걸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사람이 있고 질문이 있고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김여정이 사라진 지금 북한은 단 한 줄의 문장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지배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이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미래를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그가 서울 시민이 된 첫날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점에 가는 것이었다. 북한에선 책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읽는 것조차 허락된 내용만 가능했죠. 하지만 이곳에선 책을 고르기 위해 나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더군요.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실린 책 한 권을 샀습니다. 표지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 공화국의 한 사람이다. 그날 밤 그는 김여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비서실에서 직접 교정했던 연설문, 사람을 단 두 마디로 굴복시키던 강력한 어조. 하지만 그녀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던 존재였죠. 김여정 동지. 당신은 북한을 지키려 했고 나는 북한을 떠나려 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요? 그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유란 한 줄의 문장에서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단 한 줄의 문장을 전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이 하나의 정권을 흔들고 한 여성을 무대로부터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또 다른 한 남자를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 한 번쯤 다시 가슴으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나라는 총 대신 투표로 바꾸는 세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기침만 해도 그날로 사라졌지만 이곳에선 시민이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놀랍고 울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젠 그도 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그리고 용기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진짜 자유인이 된다는 걸.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김여정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변화.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는 자유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언제 처음 자유를 느꼈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찾아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